여러분 매일 고기와 계란을 열심히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왜 거울을 보면 엉덩이는 납작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려 난간을 잡게 되는 걸까요? 오늘 제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처음으로 밝히겠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5년간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진료해온 현직 의사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진료실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던 72세 김영자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김영자님은 평생을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사셨고 자식들이 사주는 최고 등급 소고기와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꼬박꼬박 드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주저앉아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와 정밀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심각한 근육 감소증이었습니다. 도대체 고기를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왜 근육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 때로는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대의 위장은 2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비싼 고기를 먹어도 우리 몸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영양분이 아니라 몸을 공격하는 염증 덩어리가 됩니다. 오늘 저는 김영자님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다시 북한산을 오르게 만든 기적의 단백질 3가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싼 약이나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흔한 식재료들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보낼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2다리로 튼튼하게 걸으며 보낼지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메모할 준비를 하시고 35년차 의사가 전하는 진심 어린 조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마 방금 들으신 김영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 이야기 같다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요. 진료실에서 김영자님은 억울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들이 큰맘 먹고 사다 준 2+ 등급 소고기를 매일 구워 먹었고 좋다는 단백질 보충제도 빠짐없이 챙겨 먹었습니다. 남들은 없어서 못 먹는 귀한 것들을 매일 먹었는데 도대체 왜 제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걷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그 절박한 눈빛을 보며 저는 의사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저는 35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려면 무조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방송에서도 신문에서도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고만 강조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상식이 70대의 몸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드시는 고기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20대나 30대의 젊은 시절에는 돌도 씹어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을 먹어도 위장이 알아서 잘 녹이고 소화시켜 근육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위장 속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위산의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소화 효소도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휘발유를 넣어야 잘 달리는 자동차에 끈적끈적한 기름 찌꺼기를 억지로 들이부은 것과 같습니다. 차가 힘차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엔진이 막히고 고장이 나버립니다. 소화되지 못한 고기나 계란 같은 단백질 덩어리는 장 속에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암모니아 같은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오히려 우리 몸의 근육을 파괴하는 염증 물질을 뿜어냅니다. 근육을 키우려고 먹은 비싼 보약이 오히려 내 몸을 늙고 병들게 만드는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영자님이 아무리 좋은 고기를 드셔도 근육이 계속해서 빠져나갔던 진짜 이유입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이자 뼈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이 갑옷이 사라지면 작은 문턱에도 쉽게 넘어져 뼈가 부러지고 당뇨병과 치매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기도 먹지 말고 계란도 소용없다면 우리는 그냥 근육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드시는 방법과 종류를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소화력이 약해진 70대의 위장도 마치 스펀지처럼 쑥쑥 빨아들일 수 있는 소화가 이미 된 상태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갉아먹는 몸속의 염증까지 잡아주는 그런 똑똑한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기적 같은 식재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김영자님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다시 등산을 할 수 있게 만든 그 3가지 보물 같은 식재료를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고기만 무조건 많이 먹으면 해결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70대의 근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이 3가지 비밀을 모른 채 무작정 드시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단백질 함량이 높아도 내 몸이 받아먹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소고기 200g을 드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는 단백질이 52g 들어있지만 실제 여러분의 몸에 흡수되는 양은 36g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장에서 부패하며 염증을 일으키는 쓰레기가 됩니다. 특히 위산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는 흡수율이 90% 이상인 소화가 이미 된 상태의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류신이라는 성분의 함량입니다. 류신은 잠자고 있는 근육 공장을 가동하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연료가 아무리 많아도 시동키가 없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류신이 바로 그 시동키입니다. 하루에 최소 3g의 류신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두부, 한 모나 고기 조금으로는 이 양을 채우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류신이 농축된 식품을 드셔야 근육 합성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깨끗한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이미 만성염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진 고기처럼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이 또 들어오면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은 차단되고 오히려 근육을 파괴하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증 수치는 낮추면서 근육 재료는 채워주는 똑똑한 식품을 찾아야 합니다. 과연 이 까다로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식품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식재료가 사실은 산삼보다 귀한 근육 회춘의 열쇠였습니다. 김영자님이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게 만든 그 첫 번째 주인공부터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어볼 준비를 하십시오. 죽어가는 근육을 살리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황태입니다. 너무 흔한 식재료라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성분표를 보시면 아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79g이나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던 소고기가 26g, 닭가슴살이 31g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하지만 제가 황태를 첫 번째로 꼽은 진짜 이유는 단백질의 양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기적에 가까운 흡수율 때문입니다. 황태는 영하 20도의 강원도 겨울바람 속에서 넉 달 동안 꽁꽁 얼었다가 낮에는 햇볕에 녹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인고의 시간 동안 단단했던 단백질 조직이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풀리게 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흡수율이 60%에 머무를 때 황태는 무려 95%까지 치솟습니다. 위장이 약해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던 어르신들에게는 씹지 않고 삼켜도 될 만큼 소화가 잘 되는 최고의 보약인 셈입니다. 게다가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공장이 바로 간인데 메티오닌은 이 간을 해독하고 기능을 강화해줍니다. 즉, 황태를 드시는 것은 근육 재료를 넣어주는 동시에 그 재료를 조립할 공장까지 튼튼하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자님도 아침마다 따뜻한 황태 국물을 드시며 하루를 시작하셨고 바로 이 습관이 뻣뻣했던 다리 근육에 다시 힘이 차오르게 만든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황태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최고급 단백질을 채워 넣었다면 이제 그 근육이 뼈에 단단하게 달라붙도록 도와줄 강력한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근육만 있고 뼈가 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건새우입니다.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국물 낼 때나 쓰고 술안주로 가끔 먹는 그 작은 새우가 무슨 근육을 만드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눈에 건새우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자연이 선물한 가장 완벽한 단백질 알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당장 마트로 달려가고 싶어지실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68g이나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의 왕이라고 믿었던 소고기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렴하고 흔한 건새우가 비싼 소고기보다 근육을 만드는데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건새우의 진가는 단백질의 양에만 있지 않습니다. 건새우에는 70대 어르신들에게 본물 터지듯 필요한 특수 성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키틴이라는 성분입니다. 보통 큰 새우를 드실 때 껍질을 까서 버리시는데 건새우는 껍질째 통째로 드시게 됩니다. 바로 이 껍질 속에 들어있는 키틴이 장 속에서 발효되면서 근육에 쌓인 염증을 청소하고 근육 생성을 돕는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통이 심해 운동하기 힘드셨던 분들에게 이 키틴은 천연 진통제이자 소염제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건새우는 천연 피로회복제입니다. 혹시 자양강장제나 에너지 음료를 사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음료들의 주성분이 바로 타우린인데 건새우에는 이 타우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건새우 단 20g만 드셔도 시중에서 파는 피로회복제 2병을 마시는 것과 같은 양의 타우린을 섭취하게 됩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쌓이는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해 주어 어르신들이 운동을 해도 덜 지치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뼈 건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육 감소증이 무서운 이유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 때문입니다. 건새우 100g에는 칼슘이 20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유의 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칼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자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즉, 건새우를 드시는 것은 근육을 키우는 동시에 뼈라는 기둥을 보강하는 공사를 하는 셈입니다. 72세 김영자님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실 때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이 또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것이었는데 건새우가 그 두려움을 없애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따로 챙겨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은 건새우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건새우도 그냥 씹어 드시기에는 치아가 약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제가 알려드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드시면 치아 걱정 없이 영양소만 쏙쏙 골라 드실 수 있습니다. 황태로 질 좋은 단백질을 채우고 건새우로 뼈대까지 튼튼하게 세웠다면 이제 마지막 활용점정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먹어도 그것이 혈관을 타고 근육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 영양분이 배달되는 길이 꽉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막힌 길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근육 깊숙한 곳까지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검은콩 서리태입니다. 옛말에 검은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검은콩은 소고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식물성 단백질의 제왕입니다. 검은콩 100g에는 단백질이 36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일반 콩보다 20%나 더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검은콩을 강력하게 권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류신과 안토시아닌이라는 두 가지 핵심 성분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가 류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검은콩에는 이 류신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 잠자고 있던 근육세포를 흔들어 깨웁니다. 여기에 더해 검은콩의 검은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의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보다 2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이 혈관 속의 찌꺼기와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즉, 검은콩을 드신다는 것은 꽉 막힌 도로를 뚫어 영양분이 근육으로 직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 이상훈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훈님은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악력이 너무 약해져서 젖은 수건을 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식사 도중에 숟가락을 놓치기도 하고 물병 뚜껑을 따지 못해 며느리에게 부탁해야 했을 때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 혼자 많이 우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검은 콩을 삶아 갈아 만든 두유를 처방처럼 권해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확히 3개월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이상훈님의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혼자가 아니라 5살 된 손자를 데리고 오셨는데 제 앞에서 보란 듯이 15kg이 넘는 손자를 번쩍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수건도 꽉 짤 수 있고 손주 녀석을 안아줘도 팔이 떨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습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음식의 위대한 힘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막고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급격하게 근육이 줄어드는 여성분들에게도 필수적이지만 이상훈님처럼 남성분들의 활력을 되찾는 데도 기적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신장이 튼튼해야 뼈와 근육이 강하다는 한의학의 원리처럼 검은색 식품은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황태와 건새우, 그리고 검은 콩이라는 최강의 어벤져스 군단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 3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의 근육은 다시 20대처럼 살아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도 독초와 함께 먹으면 사람을 잡듯이 이 좋은 식재료들도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궁합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드셨다가는 애써 챙긴 건강을 한순간에 망치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금기사항은 반드시 메모해 두시고 냉장고 앞에 붙여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고 당장 마트로 달려가 황태와 건새우, 검은 콩을 사오시는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 무작정 드신다면 그 좋던 음식들이 뱃속에서 독으로 변해 여러분을 응급실로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5가지 금기사항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장기를 망가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70세 박순희 님입니다. 이분은 방송에서 황태가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정성스럽게 황태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구급차에 실려오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요로결석이었습니다. 신장에 돌이 생긴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박순희 님이 건강을 생각해서 황태국에 듬뿍 넣었던 시금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금기 조합입니다. 황태와 시금치는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황태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반면에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뱃속에서 불용성 수산칼슘이라는 돌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몸에 흡수되어야 할 칼슘이 오히려 신장을 공격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황태국을 끓이실 때는 시금치 대신 무나 계란을 넣으셔야 안전하고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2번째 금기 조합은 건새우와 고농도 비타민C 보충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건새우에는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고용량의 비타민C와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위장에 심각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새우 볶음을 반찬으로 드시고 바로 비타민C 알약을 드신 후 3시간 동안 복통과 구토로 고생하신 분도 계십니다. 귤이나 오렌지 같은 과일은 괜찮지만 영양제 형태의 고용량, 비타민은 반드시 식사 후 4시간 정도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3번째는 검은 콩과 요구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대용으로 삶은 검은 콩과 요구르트를 믹서기에 갈아서 드십니다. 맛도 좋고 건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밑 빠진 독의 물 붓기입니다. 요구르트의 칼슘 성분이 검은 콩에 들어있는 철분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빈혈을 예방하고 근육에 산소를 공급해야 할 철분이 전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검은 콩 두유를 드실 때는
우유나 요구르트 대신 물이나 쌀 음료를 베이스로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식사 직후 마시는 커피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식후 믹스커피 한 잔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방금 드신 비싼 단백질을 전부 변기로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면 참으셔야 합니다. 커피 속의 탄닌과 카페인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고 어렵게 섭취한 칼슘마저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실험 결과 단백질 섭취 직후 커피를 마시면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커피는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난 뒤에 드시는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금기사항은 밤 9시 이후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을 키우겠다고 밤늦게 고기나 계란을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밤에는 위장도 잠을 자야 합니다.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은 장 속에서 밤새 부패하며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간을 지치게 하고 수면 중 나오는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여 오히려 근육을 녹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7시 이전에 마치시고 양은 점심의 절반 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여러분이 드시는 단백질의 효과는 200% 이상 높아집니다. 황태와 시금치, 건새우와 비타민제, 검은콩과 요구르트, 식후 커피, 그리고 야식, 이 5가지 지뢰만 잘 피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완벽하게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김영자님이 이 주만에 지팡이를 던져버린 그 기적의 식단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제가 35년 의사 생활의 노하우를 담아 여러분께 돈 안 드는 기적의 2주 처방전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처방전은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에서 이루어집니다. 딱 14일만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줄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종아리, 가장 굵은 부분을 재보십시오. 만약 남성분은 34cm, 여성분은 32cm 이하라면 이미 근육 감소가 위험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수치를 수첩에 적어두시고 2주 뒤에 어떻게 변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는 잠든 위장을 깨우는 적응기입니다. 욕심을 부려 갑자기 많이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에는 황태 달인 물 반잔으로 시작하십시오. 밤새 메말랐던 근육에 수분을 공급하고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식사는 황태를 잘게 찢어 넣은 맑은 황태국이나 황태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밥 위에 건새우 가루를 한 스푼 뿌려 드십시오. 만약 비린 맛이 싫으시다면 김가루와 섞어서 주먹밥처럼 만들어 드시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녁 6시에는 검은콩 밥을 드십시오. 쌀과 검은콩의 비율은 7대3 정도가 적당합니다. 콩은 미리 물에 충분히 불려야 소화가 잘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일주일이 지나 몸이 적응했다면 두 번째 주는 근육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강화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양을 조금 늘립니다. 아침 공복에 황태물을 한 잔으로 늘리시고 아침 식사로 황태 계란찜을 강력 추천합니다. 황태의 단백질과 계란의 영양소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여기에 버섯을 조금 썰어 넣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점심에는 건새우 가루를 2스푼으로 늘립니다. 된장국이나 나물 무침에 조미료 대신 넣으시면 감칠맛은 살리고 뼈는 튼튼해집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는 검은콩 두유 반잔을 추가로 드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근육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천연 수면 보충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2주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근육으로 바뀌려면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마셔주셔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기껏 섭취한 단백질이 찌꺼기로 변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김영자 님도 처음 3일은 황태물이 입에 맞지 않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솜털처럼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에는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지 않는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딱 3일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4일째부터는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변화를 느끼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이 남았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병원에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바로 병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세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그 고단했던 다리 근육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황태와 건새우 그리고 검은콩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엄한 노후를 지켜줄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김영자 님이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셨듯 여러분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혼자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친구와 자녀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